안녕하세요, 커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레슨 4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여러분들 실행시켜 주시고요. 저는 화면 보시면 실행돼 있죠. 처음 일러스트를 실행하시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저장한 파일을 오픈시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파일을 만드셔서 작업하는 겁니다. 그죠? 저희는 새로운 파일을 안 만들고 저장한 파일을 오픈해서 작업을 해볼 거예요. 화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에 레슨 4 링크 파일이 있습니다.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오픈시키면 돼요. 오픈하는 방법, 아무것도 오픈이 안 됐을 때는 이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된다고 그랬죠. 오픈, 아니면은 단축키 컨트롤 O 누르셔도 좋고요. 레슨 4 여러분들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여러분 컴퓨터에 있을 거예요. 오픈, 열었습니다. 오늘은 일러스트 작업함에 있어서 처음에 도큐먼트 도화지를 만들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확대 축소 단축키로 하셔도 되고 툴박스 하단에 줌 툴로 하셔도 되죠. 레슨 1, 2, 3를 순서대로 들으신 분들은 확대 축소 다 하실 줄 아시죠? 단축키 컨트롤 스페이스 클릭하시면 확대,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마우스 클릭 축소. 요거는 여러분들 외우시면 좋아요. 확대 축소가 빨라야지 작업 속도가 빨라집니다. 보겠습니다. 화면을 축소해 보니까 오늘 배울 건 달랑 2페이지예요. 그죠? 도큐먼트가 하나, 2개 있습니다. 작업 영역, 도큐먼트, 도화지, 대지, 아트보드 뭐 다 비슷한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작업하는 도화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흰색 박스, 이 박스 안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출력소에 넘기면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인쇄가 된다는 뜻이죠. 저번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지금 네모 툴로 클릭한 다음에 클릭 드래그로 도형을 만들고 있어요. 툴박스 하단에 면 색깔 흰색, 테두리 선 색깔 검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클릭 드래그로 도형을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레슨 3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도큐먼트 안에서만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밖에도 작업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출력은 도큐먼트 안에 있는 영역만 인쇄가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인쇄를 목적으로 작업하려면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를 삭제해 주시고 인쇄소에 파일 넘기시는 게 좋겠죠. 보겠습니다. 아트보드, 대지, 도큐먼트, 도화지 작업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페이지를 컨트롤 N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저장한 파일을 컨트롤 O로 열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일러스트 시작한다고 그랬죠. 지금은 저장된 파일을 열었어요. 레슨 4 링크용을 열은 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그죠? 파일을 연 상태에서 나는 명함을 옆에다 제작하고 싶다. 그죠? 그런 경우가 생겨요. 작업하다가. 그럴 때는 새로운 페이지 컨트롤 N으로 새로운 도화지를 만들어서 OK해서 새로 작업을 해도 되지만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도 작업해도 돼요. 어떻게 하느냐? 왼쪽 툴 하단에 보시면 아트보드 툴이라고 있어요. 아트보드 툴. 딱 네모나게 생겼죠? 도화지를 만드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릭. 똑같습니다. 도형 툴로 도형을 그리듯이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하시면은 내가 드래그한 방향으로 네모가 완성이 돼요. 도큐먼트는 삼각형, 원형 이렇게는 안됩니다. 무조건 사각형이에요.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로 도큐먼트를 만들고 있는데 내가 선택된 도큐먼트가 이렇게 박스가 점점점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 도큐먼트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큰 도큐먼트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 클릭, 클릭. 테두리, 그죠?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있죠? 내가 선택된 도큐먼트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난 필요 없는 도큐먼트를 너무 많이 만들었어. 지우고 싶어. 그럴 때는 클릭. 오브젝트 삭제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키보드 엔터키 위에 백스페이스. 클릭, 백스페이스, 클릭, 백, 클릭, 백, 클릭, 백, 클릭, 백. 뭐 슬릭백 같죠? 클릭, 백 누르시면은 클릭, 선택된 거를 삭제한다. 백, 백스페이스 버튼. 간단하죠? 컨트롤 Z 선단키. 다시 한 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트보드 툴로 아트보드를 선택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죠. 오브젝트는 셀렉션 툴, 전체 선택 툴로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선택 툴로 클릭된 상태에서 도큐먼트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그죠? 항상 도큐먼트는 도큐먼트 툴을 활성화 시킨 다음에 클릭하셔야지 잡혀요. 선택된 도큐먼트 크기를 알고 싶어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좌우 상하로 크기를 조절해 가지고 이 정도면 명암 크기 됐겠다. 이 안에다가 명암 내용 넣어야지 했는데 이 사이즈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명암 사이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WH라고 가로 세로가 표기되어 있어요. WH, W 가로, H 세로. 혹시라도 상단의 메뉴바 밑에 이 컨트롤 패널이 없으신 분들은 윈도우 컨트롤 클릭하신 다음에 활성화 시켜 주셔야 됩니다. 화면에 있는 모든 패널들, 이 도구 상자가 패널이에요. 패널들은 윈도우에서 관리해요. 컨트롤 클릭. 없어졌죠? 다시 윈도우 컨트롤 클릭. 나왔죠? 보시면은 가로 175, 세로 106m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 단위가 센치라든지 이상한 단위로 되어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R, 컨트롤 R, R이 뭡니까? 단축키에는 컨트롤이 들어가고 R을 누르면 룰러 자라고 보시면 돼요. 컨트롤 R을 눌러 볼게요. 컨트롤 R, 다시 컨트롤 R. 한번 누르면 자가 나오고 상단에 좌가 있죠. 자, 여기 세로 가로로. 다시 컨트롤 R. 없어졌죠? 컨트롤 R 나왔죠? 컨트롤 R, 컨트롤 R. 이렇게 해서 자를 활성화시키는 단축키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이 자에다가 마우스를 살짝 올려놔요. 그 다음에 우클릭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은 단위를 바꿀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단위는 기본적으로 밀리미터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밀리미터. 센티미터로 한번 해볼까요? 바뀌었죠? cm. 오른쪽 키 인치 바뀌었죠? 오른쪽 키 밀리미터 바뀌었죠? 컨트롤 R. 자 없어졌죠? 뭐 필요 없으니까 비활성화 시켰습니다. 옆으로 잠깐 이동했어요. 이동 방법 뭐죠? 핸드 툴 클릭, 클릭 드래그. 다른 툴 선택된 상태에서는
스페이스바를 꾹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해요. 이동, 확대, 축소 모르면은 이제는 강의를 못 들어요, 여러분.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다시 아트보드 툴로 선택했습니다. 명암이 대략 가로 90, 세로 50이에요. 90. 마우스로 H, 흰색 박스 안에 숫자를 더블 클릭, 따닥. 선택됐죠? 요 파란 게 선택된 거예요. 50 키보드 입력하시면 돼요. 다 입력했다. 엔터 누르시면은 내가 선택한 도큐먼트 도화지 크기는 가로 90, 세로 50mm의 도큐먼트가 명암 용지가 활성화된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뭐 타입 툴로 글씨치고 로고 넣고 해서 만드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 다음에 나는 명암을 양면으로 만들고 싶어요. 양면 당연히 한쪽 면은 단면, 면이 2개 있으면 양면이겠죠. 그런데 나는 도큐먼트를 또 아트보드 툴 클릭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뭐 또 입력해서 만들기 귀찮죠. 그죠? 백버튼 삭제. 그럴 때는 아트보드 툴도 아트보드 도화지도 복사할 수 있어요. 복사하는 방법은 오브젝트 복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Alt키입니다. Alt키 클릭 드래그 하면서 Alt키만 눌러주시면 돼요. 클릭 드래그 Alt키. 간단하죠? Ctrl Z 전닫기. 이런 식으로 복사하신 다음에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 앞면, 여기 뒷면 작업한 다음에 인쇄소에 파일 넘기면 되겠죠? 아트보드 툴 도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레이어 개념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3번으로 넘어갈게요. 보니까 아트보드 설명하면서 이 도큐먼트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연결해서. 그러면은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서 작업할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오픈한 파일 안에서 명암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파일을 처음부터 만든 다음에 작업해도 되죠.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N 새로운 페이지. 일러스트는 두 가지예요. 컨트롤 N 새로운 도화지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든가 두 번째 저장한 파일을 컨트롤 O 오픈해서 작업을 하든가 두 가지입니다. 컨트롤 N으로 새로운 페이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일러스트 버전에 따라서 한글 버전, 영문 버전으로 나뉠 거예요. 이 파일 보시면 한글, 영문 제가 다 해석해 놨어요. 그죠? 뭐 그렇게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간단한 거니까. 보시면은 아트보드 넘버라고 있어요. 뭡니까? 도화지를 몇 장을 여실 거예요? 그 뜻이에요. 예를 들면 7장, 8장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3. 일단은 2랑 3하고 4랑 한 번씩 입력해보서 그냥 입력한 다음에 그냥 OK 눌러볼게요. 대지수, 도화지수 8장, 컬럼 2, 8이에요. 8이. OK. 보시면은 1, 2, 3, 4, 5, 6, 7, 8. 그죠? 8개는 맞아요. 2는 뭡니까? 이게 2개씩 이 뜻이겠죠. 그러면은 컨트롤 N 요번에는 대지수, 도화지수는 그래도 놔두고 컬럼만 3 1, 2, 3, 4, 5, 6, 7, 8 그죠? 맞는데 3으로 가죠. 그죠?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명암 양면을 만든다. 그럼 2장 필요하죠? 그 다음에 좌우로 놓고 싶다. 그럼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명암 2장 앞뒤 좌우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몇 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 X 탭 X 누르시면 닫히죠? 그죠? 이건 닫으면 안 되죠? 다시 컨트롤 N
아트보드 컬럼 됐고요. 그 옆에 있는 건 방향이에요. 첫 번째 거는 지그재그, 요거는 이렇게 N자 형태, 좌에서 우로 아니면은 위에서 아래로 쭉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뭐 시간 될 때 한 번씩 클릭하신 다음에 수치 바꾸신 다음에 한 번씩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싱은 도큐먼트와 도큐먼트, 아트보드, 도화지, 작업 영역 다 똑같다고 그랬죠? 그죠? 작업 영역의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좀 넓게 해볼까요? 40. 그럼 이 간격이 40이라는 거예요. 다시 컨트롤 N. 이번에는 80. 늘어났죠? 그런 식으로. 간격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죠? 왜입니까? 아트보드 툴로 그냥 클릭 드래그로 붙여도 되고, 그죠? 큰 의미는 없어요. 다시 새로운 도큐먼트 보겠습니다. 사이즈 가로 세로 입력하시면 되고, 단위 바꾸시면 되고, 방향 세로냐 가로냐, 그죠? 이 브리드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0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가시면 되고요. 색상 모드 CMYK RGB 레슨 전에서 설명드렸는데, CMYK는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컬러 모드, RGB는 웹용, 화면용으로 작업하는 컬러 모드입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보시면은 도큐먼트 컬러 모드 있죠? CMYK RGB. 일러스트는 거의 다 CMYK로 작업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OK 누르시면은 도화지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대충 하나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N. 사이즈 보시면은 일러스트에서 정한 사이즈도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뭐 A4 양면으로, 그죠? 지그재그 좌우로 배치했고, 간격은 80mm 띄우겠습니다. 단위는 밀리미터고 세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뜻이죠. 오케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아트보드 툴로 선택을 해봤더니 102297 A4 사이즈 맞고요. 그죠? 앞뒤 양면으로 도큐먼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다 작업하시면 돼요. 그림도 넣고 글자도 넣고 작업하시면 되고, 사이즈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다 그러시면은 아트보드 툴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 하신 다음에 사이즈 바꿔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대충 문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타입 툴로 전단지 앞. 그럼 여러분도 같이 하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타입 툴 클릭, 바탕 한번 클릭, 키보드 입력이에요. 그 다음에 전단지 뒤를 쓸 거예요. 그럴 때는 전체 선택 툴로 클릭하신 다음에 Alt키 복사, 클릭 드래그, 뒤 입력하셔도 되죠. 그림도 그려보겠습니다. 네모 툴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 드래그, 색깔 초록색으로 했어요. 면, 선, 클릭. 항상 면의 색깔을 칠할 때는 클릭해서 면이 앞으로 나와야 돼요. 전체 선택 툴로 클릭, 알트, 복사. 알트 키 드래그 복사해요. 이번에는 무슨 색깔로 할까요?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전단지 작업 다 했어요. 그죠? 저장할 거예요. 저장 어떻게 합니까? 파일에 컨트롤 S 누르시면 되죠. 세이브. 왼쪽 레슨4 링크로 잠깐 왔어요. 저장 나왔죠? 컨트롤 S 누르시면은 파일 저장. 파일 저장도 전 레슨 시간에 살짝 설명드렸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컨트롤 시프트 S. 내가 저장한 명칭
파일 이름을 바꿔서 저장할 때 쓰는 거죠. 보겠습니다. 다시 전단지 탭으로 왔어요. 컨트롤 N으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서 지금 작업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한 번도 저장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이브를 누르나 컨트롤 S, 세이브 에즈, 다른 이름을 저장하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뭐가 똑같냐? 세이브 컨트롤 S를 눌러도 세이브 에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나오죠. 왜냐하면 한 번도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라는 뜻이에요. 뭐 어렵지 않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눌러도 되는 거예요. 저장 위치 여러분 뭐 바탕화면이 됐든 어떤 폴더를 만들어서 왼쪽 아니면은 오른쪽에 만드신 다음에 그 폴더에 넣으시면 되죠. 전단지 양면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 파일 확장자는 몇 개 안되죠? 몇 개 있는데 AI로 저장하시면 무난합니다. 인쇄소에도 다 받고. 저장 한 번 더. 여기 보시면은 옵션이 있어요. 일러스트 무슨 버전으로 저장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설명드렸었죠? 제게 CS6니까 CS6로 되어 있죠? 그죠? 제일 상단에 있는 게 자기 일러스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일단 누를게요. 저장이 됨과 동시에 상단에 보세요. 탭 부분에 전단지 양면, 제가 좀 전에 파일명 바꾼 걸로 저장이 되어 있죠. AI 확장자 50% 확대된 상태고 컬러 모드는 CMYK다. 이 탭에서 간단한 파일 설명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이동을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센터에 있는 네모를 가장자리로 옮겼습니다. 전단지를 작업하다 보면은 이렇게 수정이 되겠죠. 수정하다가 이거를 또 저장하고 싶어요. 어디다가? 전단지 양면, 좀 전에 저장했던 데가. 그럴 때는 이제 컨트롤 S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좀 전에 저장했던 전단지 양면에 덮어쓰기로 저장이 돼요. 닫아볼까요? X. 덮어서 잘 저장이 되는지 보는 거예요. 컨트롤 O 오픈. 아까 저장했던 게 뭐였죠? 전단지 양면이었죠? 더블 클릭해도 돼요. 오픈 누르셔도 되고. 짜자잔. 보세요. 모서리로 이동한 이 상태로 저장이 됐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작업을 하다가 작업 시간이 짧은 거면 상관이 없는데 뭐 두세 시간 동안 열심히 막 작업했어요. 근데 한 번도 저장을 안 했어요. 세이브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일러스트가 에러가 나서 멈추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죠? 아니면 무슨 정전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누가 옆에서 컴퓨터를 끈다거나 코드를 뽑는다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두세 시간 동안 한 파일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컨트롤 N으로 새롭게 만든 다음에는 한번 저장하시고, 그죠? 저장하시고 수시로 컨트롤 S를 누른 다음에 계속 덮어쓰기로 최신 파일로 저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옮겼어요. 전단지를 다 만들었어요. 이제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죠? 출력, 인쇄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글자 아웃라인 시키시고 전체 선택 툴 클릭 드래그 글자 선택 마우스 우클릭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글자를 도형화 시키는 거죠. 기본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선택한 이 글꼴이 인쇄소, 내가 출력하려는 인쇄소의 이 서체, 폰트, 글꼴 다 같은 뜻이죠. 이 서체가 없으면은 인쇄소에서 일러스트 파일을 열어도 글자가 변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러스트에서는 항상 인쇄소에 보내거나 아니면 뭐 친구가 됐든 다른 데다가 시안 확인차 보낼 때도 이 아웃라인을 꼭 시켜야 돼요.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글자 속성이 없어지고
도형이 된 거예요. 인쇄 파일 만들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글자 외적으로 뭐 스트로크도 면으로 바꾸고 효과된 것도 이제 이렇게 변환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일단 만든 다음에 지금 파일 관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전단지 양면이 원본 파일이고 요 아웃라인 시킨 글꼴이 있는 이 파일은 인쇄소에 넘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컨트롤 S를 눌러버리면 좀 전에 저장했던 전단지 양면에 덮어씌우기로 저장이 되죠. 그러면은 글자를 도형화 시켰기 때문에 원본 파일에서 일단 글자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 글자 속성을 버렸기 때문이죠. 도형은 이제부터는 글자가 아니에요. 글자 모양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은 꼭 아웃라인 시키 전 파일을 꼭 저장해 놓으시고 출력할, 인쇄할 파일은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야죠. 이럴 때 컨트롤 시프트 S를 누릅니다. 그죠? 여기다가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죠. 출력용. 그죠?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쉬운 명칭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조정. 이거 살짝 알아볼게요. 버전. 인쇄소에 있는, 그죠? 인쇄소에서 요구하는 일러스트 버전이 CS5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CS5 이하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상위 버전에서는 하위 버전의 일러스트가 열려요.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하죠? 근데 하위 버전에서 일러스트에서는 상위 버전의 일러스트가 에러가 좀 날 수 있어요. 열릴 때. 안 열릴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력소, 인쇄소의 일러스트 버전을 꼭 확인하시고 그거랑 똑같은지 아니면 하위 버전으로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상관없죠? 오케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CS6 이하면은 다 인쇄소에서 출력 가능해요. 오케이. 그럼 가장 최근 버전은 혹시라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눌렀더니 보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됐죠? 출력용이라는 문구가 붙었어요. X 닫았습니다. 다시 컨트롤 O. 그러면은 전단지 양면 출력용, 전단지 양면 원본 파일 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는 뭐 인쇄소 출력이라는 폴더에 넣어 놓으시면 되고, 그죠? 전단지 양면은 뭐 알아서 보관하시면 되겠죠. 두 개 열어볼게요. 오픈, 컨트롤 O, 양면 출력용, 오픈. 클릭. 전단지 양면은 원본 파일, 전단지 양면 출력용은 출력용. 클릭 드래그, 글자 속성 살아있죠? 출력용,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 아웃라인 됐죠? 나는 작업하다가 전단지가 아니고 지단전이었어. 예를 들면은 글자가 오타가 났어. 다시 바꿔서 인쇄소에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그죠? 이 글씨체가 뭔지도 모르면은 다시 타입 툴로 이 글씨를 찾아가지고 이 크기부터 해서 다 맞춰야 된다는 거죠.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원본 파일로 가신 다음에, 그죠? 이렇게 Alt키로 복사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 지단전 바꾼 다음에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럼 또 이거 선택하시고 글자 오른쪽 키 클릭 아웃라인 시킨 다음에 또 출력용으로 저장한 다음에 인쇄소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인쇄용 파일 저장에 대한 방법은 나중에 더 심도 있게 다뤄볼 겁니다. 뭐 지금도 거의 다 알려드렸지만 X 저장할 수 있겠으니까 이렇게 뜨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런 경우가 있죠. 헷갈리니까 닫아볼게요. 오픈, 원본 파일 전단지 양면 열었어요. 원본 파일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닫기를 눌렀어요. X자 닫기를 눌렀어요. 닫기를 눌렀는데 왜 안 닫히고 이런 문구가 뜰까요? 그죠? 왜냐면은 내가 연 파일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가 뜨는 거예요.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닫으면은 전에 파일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덮어 씌우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우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캔슬 X를 눌렀어요. 변화된 걸 저장하시겠습니까? Yes 누르시면은 볼게요. 컨트롤 O 전단지 양면 이렇게 내가 바뀐 상태로 저장이 되면서 닫히는 거예요. 그죠? 약간 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빼볼게요. 또 X를 눌렀어요. 요번엔 No 눌렀어요. 그러면은 전단지가 위로 도큐멘트 위로 올린 상태로 저장이 됐는지 아니면 원본으로 됐는지 볼게요. No 다시 컨트롤 O 전단지 양면 이렇게 그죠? 닫을 때 저장하시고 닫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No, 아닙니다. 이 뜻이죠.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됐고요. 저장에 대해서 살짝 알려드렸고 뭐 한글 버전, 영문 버전 잠깐 해석해 놓은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일 저장 관리하는 거 살짝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가 있죠. 레이어의 개념. 이거는 설명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리기로 결정을 냈어요. 일러스트 포토샵 레이어 개념을 알면은 굉장히 좋아요. 특히 포토샵에서는 레이어를 무조건 활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일러스트에서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레이어 한두 개만 쓰셔가지고 작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안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뭐 스타일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레이어를 만드는 게 꼭 답은 아니고요. 안 쓰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다 보면은 불편해서 난 레이어를 써야겠다 하시면 쓰시면 되는 거고 레이어가 난 더 불편해 하시면 안 쓰시면 돼요. 레이어의 개념에 대해서 살짝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원리는 포토샵도 똑같으니까 일러스트에 이해를 조금 일러스트에서 해주시면은 포토샵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일러스트나 포토샵이나 레이어 패널이 있어요. 우측 하단에 레이어라고 써있죠. 그죠? 전 레슨 1인가 에서 제가 요 작업 영역 저랑 똑같이 만드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레이어 요 패널이 없다. 그죠? 없으신 분들은 도구상자 패널들은 다 윈도우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이어 찾으신 다음에 F7이네요. 단축키입니다. 누르신 다음에 레이어 패널을 활성화 시키시면 되는 거죠. 뭐 어렵진 않죠. 레이어 있죠? 윈도우, 레이어, 클릭. 없어졌죠? 다시 윈도우, 레이어, 클릭. 없어졌죠? 단축키 F7. 없어졌죠? F7. 생겼죠? 간단하죠? 왼쪽 보시면은 한글 버전으로 제가 레이어 패널을 확대해 놓은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4개의 레이어가 있어요. 그죠? 맨 밑에 레이어 1, 그 위에 2, 3, 4. 그죠? 위에 보시면은 1, 2, 3, 4 똑같이 돼 있죠. 그죠?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위에 것처럼 보면은 이해를 하기 쉬우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레이어라는 거는 여러 장의 필름, 투명 필름이 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투명 필름이 중요해요. 맨 밑에 있는 투명 필름에는 초록색 네모를 그렸어요. 예를 들면 두 번째 투명 필름에는 빨간색 원을 그렸어요. 세 번째 레이어 투명 필름에는 노란색 원. 맨 위에 있는 레이어 네 번째 투명 필름에는 파란색 반원. 그죠? 이렇게 그려서
이 네 개를 딱 합쳐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면은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뭐 사람 얼굴이라고 할게요. 그죠? 얼굴. 레이어를 네 개를 만들어서 각각의 레이어에 각각의 오브젝트를 그린 다음에 만든 다음에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한 레이어만 만들어서 그 레이어에 바탕, 그죠? 바탕, 눈 두 개, 입 하나 한 레이어에 다 넣어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뜻이에요. 아니면은 레이어 1에는 바탕만 만들고 레이어 2에다가 눈, 입을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4개를 쓰든 5개를 쓰든 레이어 2개를 쓰든 1개를 쓰든 위에서 보면은 다 똑같은 모양이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은 반은 다 오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왜 한 종이에다가 한 투명 필름에다가 이 오브젝트를 다 넣어서 만들지 않고 왜 4개로 쪼갤 수도 있고 2개로 나눌 수도 있고 1개로 뭐 6개로 만들 수도 있고 왜 그걸 나눕니까? 이런 질문이 오겠죠. 그러면 직접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새로운 페이지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컨트롤 N 눌러주세요. 같이 하는 거예요. 아트보드는 하나로 가겠습니다. 도화지 한 장. 한 장이기 때문에 뭐 장수, 아트보드 사이와 사이 간격이라든지 그죠? 콜룸 몇 개씩 쭉 갈 건지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됐죠? 하나니까. A4로 갈게요. 사이즈는. A4. 단위는 밀리미터. 오리엔테이션 방향은 세로 방향. 다시 컨트롤 N. 아트보드 한 장. 사이즈 A4. 가로 210297 자동 입력되어 단위 밀리미터 세로 방향. 오케이. 만들었습니다. 컨트롤 N으로 새로운 페이지 만든 거예요. 도화지. 레이어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레이어 패널을 옆으로 조금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레이어를 하나 만들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생겨요. 그죠? 아까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모 툴로 클릭 드래그 있습니다. 선 없음. 선 클릭해서 없음 눌러주시면 없어져요. 면 클릭해서 색깔 바꾸시면 되고요. 클릭 드래그 클릭 하시면 되죠. 컬러도 똑같아요. 내 일러스트 창이 컬러가 없습니다. 윈도우에 컬러 F6이네요. 누르시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패널들이 합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얼라인이라는 패널을 없애면 이 레이어까지 없어져요. 합쳐져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갑자기 한 레이어를 없앴는데 다 없어지는 경우는 다 붙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포인트는 윈도우에 다 있으시니까 클릭하신 다음에 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그죠? 내가 네모 툴로 초록색 네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딱 갖다 놨어요. 이 레이어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옮기면은, 그죠? 레이어 1에 이 초록색 오브젝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 이 레이어 1 위에다가 투명 필름을 하나 깝니다. 레이어 패널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크립 뉴 레이어 있습니다. 새 레이어 만들기 뭐 그 정도 되겠죠? 클릭. 새로 생겼죠? 그죠? 여기다가는 원툴로 네모 툴로 꾹 마우스 누르시면은 추가 메뉴 보여요. 시프트 드래그 하시면 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색깔은 뭐 노란색 계열. 그죠? 됐어요. 원툴로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한 거예요.
선 면 색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클릭하면 선과 면이 바뀌죠? 면을 클릭해서 앞으로 빼신 다음에 컬러 패널 색깔 바꾸시면 돼요. 됐고요. 여기까지 오셨죠? 또 세 번째 레이어 만듭니다. 클릭. 만들어졌죠? 여기다가는 오른쪽 눈을 또 하나 만들어야겠죠? 원 툴, 시프트 드래그 정원, 색깔은 바꿔줍니다. 핑크, 전체 선택 툴로 위치 좀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코드 만들까요? 다시 새로운 레이어 클릭. 네 번째 레이어예요. 코는 삼각형으로 할까요? 다각형 툴, 폴리곤 툴 클릭 드래그 하시면은 다각형이 되지만 난 삼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클릭 드래그 한 상태에서 키보드 방향키 밑에 버튼을 누르시면 되죠. 방향키 위, 밑에, 다시 클릭 드래그 한 상태에서 방향키 위, 밑 누르시면은 꼭지점의 개수가 줄거나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이 완성이 됐죠? Shift 키를 꾹 누르고 있은 상태에서 딱 움직이시면은 똑바로 세워진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백 버튼, 백스페이스 삭제 옮기시고 또 색깔 바꿔야죠. 이렇게 다각형 툴, 클릭 드래그, 방향키 위아래로 조절,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띄고 Shift 키 띄고 전체 선택 툴로 선택, 색깔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은 그냥 레탱귤러 사각형 툴로 할게요. 클릭 드래그. 죄송, 컨트롤 Z. 레이어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 레이어 클릭, 네모 툴 선택, 클릭 드래그, 색깔 또 바꿨습니다. 됐죠? 항상 한 작업이 끝나면 전체 선택 툴 선택하신 다음에 바탕 한번 클릭해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얼굴 완성됐네요. 그러면 보세요. 1부터 5까지 5개의 필름이 밑에서부터 쭉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하나씩 위치해 있죠. 그죠? 아까 설명드렸던 요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볼게요. 전체 선택 툴로 왼쪽 눈을 클릭합니다. 눈을 클릭했더니 보세요. 왼쪽 눈이 있는 오브젝트가 있는 레이어가 파란색으로 활성화됐죠. 뭡니까? 두 번째 레이어 선택됐다는 뜻이에요. 자동으로. 핑크색 눈 클릭, 또 바뀌죠. 코 또 바뀌죠. 입 또 바뀌죠. 바탕 또 바뀌죠. 그죠? 그러면은 레이어를 하나의 한 오브젝트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잡는 기능이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 보시면은 요 눈 모양 오른쪽에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잠겨요. 잠긴다는 거는 전체 선택 툴로 선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맨 위에 레이어 5만 안 잠그고 나머지 부분을 잠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로 다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레이어 5에 있는 입 모양만 선택이 되죠. 왜냐? 나머지 부분은 잠가놨기 때문에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잠금을 해제하기 전에는. 그럼 무슨 뜻이냐? 이렇게 레이어를 많이 만들어서 오브젝트를 분산시키면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죠? 원하는 이미지를 잠거나 해가지고 컨트롤하기가 편해요. 컨트롤하기가. 오브젝트가 많을 때 전체 선택 툴로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밑에 오브젝트가 계속 잡히면은 내가 선택하고 싶은 오브젝트가 아니고 다른 오브젝트가 계속 잡히면은 계속 그거를 하나하나 컨트롤 숫자 2로 잠그면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수월하게 할 때는 내가 필요 없는, 선택하기 싫은 레이어에 있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잠근 다음에 작업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작업하기 편하라고. 안 잡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은 해제가 되고요.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 하면 다 잡히죠. 그죠? 그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나는 눈, 코, 입의 색깔을 다 검정으로 만들고 싶어요. 색깔을. 그러면은 보세요. 클릭 드래그로 선택하면은 다 선택이 된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색깔을 블랙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전 단계 컨트롤 Z. 그죠? 그러면은 전체 선택 툴로 하나 클릭,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 시프트 누르면은 다중 선택입니다. 중복 선택, 클릭. 이렇게 누른 다음에 바꿔요. 다 바뀌었죠, 일단은. 그죠? 만약에 이 오브젝트가 하나, 둘, 셋, 넷, 4개가 아니고 10개예요. 그럼 10개를 시프트 키 누르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복잡하죠. 시간도 많이 걸려요. 전 단계. 뭐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은 이 바탕에 있는 오브젝트만 잠가요. 그죠? 그 다음에 전체 선택 툴로 그냥 클릭 드래그 바꾸시면 끝나는 거죠. 이게 레이어 개념이에요. 그죠? 내가 선택이 쉬워요. 레이어를 분리해 놓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를 많이 하죠. 레이어 삭제 한번 해봅니다. 클릭, 휴지통, 아니면은 레이어 선택, 시프트 키 누르신 다음에 클릭하시면은 중복 선택, 클릭 드래그, 컨트롤 Z 전 단계. 레이어, 새로운 레이어 만들 수도 있지만 원하는 레이어 클릭, 휴지통으로 드래그 하면은 삭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레이어를 일단 4개 다 삭제했어요. 하나 선택,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맨 밑에 있는 이 레이어 선택하면 중간께 다 잡힙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해제되고요. 다시 클릭,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이 시프트 키는 이렇게 다중 선택이에요. 클릭 드래그. 그럼 첫 번째 레이어만 살아있죠, 지금. 잠금 클릭. 해제하니까 잡히고, 잠그면 안 잡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럼 내가 예를 든 거예요. 전단지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바탕을 만들어요. 뭐 색깔도 바꾸고 하겠죠. 뭐 제가 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만의 스타일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전단지를 만든다. 그럼 바탕 레이어 하나 만드신 다음에 레이어는 뭐 기본적으로 컨트롤 N으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면 하나 생겨요. 거기에 바탕 도형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어요. 그 다음 밑에 걸 잠가요. 그죠? 왜냐면은 나 이제 바탕 작업은 다 끝났어. 그 위에다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릴 거야. 근데 바탕 레이어가 이렇게 안 잠겨 있으면은 글 쓰다가 아니면은 그림을 그리거나 해서 수정을 할 때 난 이 세 개를 잡고 싶어요. 그럼 클릭 드래그 하면 또 계속 같이 잡힌다는 거죠. 근데 레이어를 잠그면은 위에서 아무리 선택을 해도 밑에 있는 바탕을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빠르겠죠. 그죠? 실수도 안 생기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그림 레이어를 두 번째로 하고 백스페이스 삭제, 세 번째 레이어에다가 또 잠가줘야겠죠. 그림은 세 번째 레이어에다가는 글을 칩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맨 밑엔 바탕, 그 위에 레이어에는 그림, 아니면 박스 같은 거. 그 위에는 글자 같은 걸 작업을 합니다. 그죠? 이러면은 나중에 작업하기가 편해요.
그림 안 잡히죠? 바탕 안 잡히죠? 잠겨 있으니까. 해제하면 다시 잡히고.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 보시면은 앞에 색상이 있죠?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은 그 바운딩 박스 색깔이 빨강이에요. 그럼 빨간색 레이어에 있다는 뜻입니다. 클릭, 초록색이죠? 초록색 레이어에 있다는 뜻이. 클릭, 파란색 테두리죠? 그럼 파란색이 있는 레이어에 있다는 뜻이. 오브젝트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해요. 레이어의 개념 한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레이어는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투명 조기가 겹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가장 위에서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렸고 다시 설명란으로 갑니다. 요거 설명드린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레슨4 링크용 같이 오픈한 다음에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는데 제 강의는 기본적으로 초급자, 입문자 위주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좀 아시는 분들은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그죠? 지루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링크된 여러분들 레슨4 파일 여시면은 레이어 보시면 여기 밑에 거 잠겨 있죠. 그죠? 밑에 레이어 잠겨 있어요. 왜냐?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 안 잡히죠. 안 잡히죠. 이 밑에 레이어에 이 오브젝트가 다 잠겨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설명 들으시다가 전체 선택 툴로 클릭해서 삭제하거나 이동시키면은 강의를 들을 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잠가 놓은 거예요. 잠금을 클릭해서 해제해 볼까요? 그 다음에 클릭해서 드래그 해 보세요. 선택이 되죠. 그죠? 그리고 바운딩 박스 빨간색 뭡니까? 빨간색 레이어에 있다는 뜻이고, 글자 보시면은 꼭지점이 다 활성화되어 있죠. 뭡니까? 글자를 크리트 아웃라인 시킨 상태라는 거죠. 도형이라는 거예요. 보기엔 글자처럼 보이지만 글자 수정이 안 돼요. 도형이기 때문에. 다시 클릭 잠갔습니다. 선택이 안 되죠? 그죠? 일부러 잠근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도 레이어를 만들어서 잡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은 거죠. 요번에 조금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말을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오늘도 수고하셨고 레슨 5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